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녹음물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PR, 그리고 PI,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방점으로 잡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에 거센 수출 규제를 시행했었죠. 그때 돈 되는 라디오 어떤 녹음문들 업로드 했는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동영상 리스트에 다 남아있죠. 길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일본 수출 규제, 그때 당연히 한국의 악재다 제가 언급했습니다. 허나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 한국에게 장기적인 국산화 추진에 동력을 구조적으로 제공해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을 자기들의 어떤 고객사에서 잃게 되는 결과, 즉 매출 폭락, 영업이익 폭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조금 안 되게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일본이 지목했던 국산화 3종 소재, 차질 없이 국산화 혹은 조금 R&D 과정이 있는 것들은 최소한 공급처 다변화 완벽하게 완료가 됐죠. 무역 수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타격이 더 컸죠.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겠죠. 고순도 불화수소, 지금 솔브레인이 솔브레인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 예를 들자면 충남 공주에 공장 지었고 캐파 대량으로 확 늘려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실제로 납품 중입니다. 원래 이거 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 같은 회사들에 의존하던 부분입니다. 100% 의존했었죠. 하이엔드급은. 공급처 다변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 회사들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램 테크놀로지한테 SK 하이닉스가 또 불산액 제공받고 있죠. 램 테크놀로지 일본 물량 다 뺏으려고 지금 공급량 늘리고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물량들 다 완공되면 기존 대비 6배 수준의 캐파 수준이 될 거고, SK 머티리얼즈 기체 불화수소 공급 직전까지 왔죠. 샘플 테스트 지금 막 빠지고 이번 달 안에 공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늦어봤자 6월 초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부분 어떻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18년부터 해오던 건데 경북 구미에 투명 PI 공장 완공했죠. 그 다음에 1년간 좀 테스트 제품 샘플 공급의 과정을 거치고 지난해 하반기 때도 좋았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을 했고 중국 업체들한테도 지금 투명 PI를 수출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SKC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도 투명 PI 산업 지금 진출한 상황이고 충북 진천이라든지 충북 증평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이미 공장 완공돼 있고 시제품 테스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이나 커버 윈도우 같은 쪽에서 투명 PI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 포토레지스트 한번 가보죠. 핵심은 그때 핀셋 제재였죠. EUV용 PR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분 일본의 JSR이라든지 신해츠화학, 도쿄오카공업, 그러니까 TOK죠. 이런 애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엄청난 화학회사죠. 듀폰이 EUV용 PR 생산시설 마련하기로 1월에 결정했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인프리아 쪽 투자하면서 공급처 다변화 완벽하게 진행 중이고, 국산 업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R&D 단계입니다. 하지만 공급처 다변화가 일단 일본한테 의존하는 부분은 다 완료된 상황이고 해결된 상황이고 동진세미컴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다 R&D 진행 중이죠. 즉 세 종목 다 모조리 다 국산화 완료해서 공급하고 있고 R&D 단계 적어도 공급처 다변화 미국 쪽이나 다른 쪽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당연히 공급처 다변화 됐거나 국산화로 공급하는 만큼 그 파이만큼 당연히 일본 소재 업체들 마이너스 났겠죠. 1월에 발표된 자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아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떤 수출 수입을 할 때 적자 규모예요.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소재 강국적인 측면은 또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적자 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본 불매운동 효과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대일억 적자액 최소치가 5년 이런 게 아니라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 일본이 수출하는 국가에서 한국의 비중도 2005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만큼 실제로 데이터로, 제가
두 가지 언급드렸죠. 무역수지 적자 2003년 이후 최저, 그 다음에 한국의 비중, 일본의 수출 나라 중에 2005년 이후의 최저. 이거 다 사실관계로 확인된 데이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활발하게 국산화나 공급처 다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보건 이슈 상태 어떻죠? 제가 뭐 이 부분은 일일이 굳이 자세히 언급 안 드려도 다들 두 나라의 상황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뭐 기사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가 한국한테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이다 라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이미 기사로 다 나온 부분입니다. 수출 규제 때 작년 7월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화로 풀자고 해도 항법 응답 안 하고 뭐 자리를 만들어서 회의 자리를 해도 무슨 이거는 정말 뭐 두 나라의 어떤 관계자들의 회의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대응을 했던 뭐 그 화이트보드에 막 종이한 A4 용지 한 장 붙여놓고 회의를 하지 않나,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 나라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말 바꾸고 뭐 이웃이다 막 하면서 협력 요청하는 거, 정말 태세전환 빠른 것은 훌륭합니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세계 1위 불화수소 업체죠. 스텔라 케미파, 일본의 업체 회사들 지금 실제로 매출 급감한 것들 데이터로 나와 있고, TOK 같은 회사들 지금 뭐 한국에 생산기지 짓고, TOK만이 아니죠. 아베랑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것 좀 써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자, 3종 소재만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일본산으로 90% 썼던 브랭크 마스크, SKC가 국내 양산 하반기에 대량 양산 시작됐죠. 로우엔드급 아닙니다. 하이엔드급이고요. 지금 시제품 테스트 단계입니다. 당연히 SKC가 생산하는 만큼 일본 업체들 매출 폭락하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죠. 딱 그만큼. 제가 이번에 녹음물을 올리는 그 의도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수출 규제를 한창 7월, 8월 시작할 때도 이런 녹음물을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나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서,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올립니다.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묻혀 있지만, 첫째,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게 이슈가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더 큰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 어려운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7월, 8월 그때 지난해에 그렇게 한국 망한다고,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공장 올스톱이 되니, 뭐 하이닉스가 2주 후 3주 후면 재고가 다 떨어져서 생산을 못하니 하면서 실제로 다 나왔던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헤드라인들이에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그때 기사들 다 남아있죠. 재고가 2주 후면 다 떨어져서 하이닉스 공장 멈춘다. 뭐 삼성전자 이제 공장 올스톱 위기다. 물론 위기인 건 맞죠. 하지만 실제 공장 올스톱 뭐 2주 후면 재고, 이거는 과한 상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당시엔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어떤 뭐 지목하긴 그렇고 몇몇 기자분들에게 그 당시에도 너무 지나친 상상이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자 녹음물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죠.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삼성이 웨이퍼 한 장이라도 감산했나요? 시안 2공장 이런데 지금 뭐 증설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 하나라도 줄였나요? EUV, PR 핀셋 제재했죠. R&D. 삼성이 EUV 쪽 투자나 R&D나 삼성이 마치 이제 뭐 생산할 수 없다는 것처럼 기사 쓰시던 분들, 지금 삼성이 오히려 일본 심장부인 도쿄에 가서 EUV 공정에 대해서 발표하고 투자 더 늘린다, 이런 언급들 했었죠. 반도체 공정이나 소재, 그리고 유통 관계, 뭐 우회 수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가지신 상태에서 그런 기사를 써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성 없을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문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나열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상상만으로 대중을 호도해서는 안 되겠죠. 결과를 보고도 만약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물론 저도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업로드한 이후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지적이 되고 제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내가 잘못 올렸다, 혹은 올리고 난 다음에 뭐 트럼프나 이런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관계가 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 하면 그 삭제하고 바로 사과 영상 올린 사례가 한 1년 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2번 정도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자분들이 쓰시던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 상황에서 사과 기사를 한 줄이라도, 뭐 하다못해 자기 개인 블로그에라도 쓰신 기자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뭐 제가 찾아보기로는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전국에 발령한 긴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충격뿐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바이러스 검사 건수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제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대응 체제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베 정권의 방역 대책에 더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전역에 선언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겠다며 긴급사태 시한을 이번 달 25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엊그제 4일 예정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1개월 안에 끝내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전례가 없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고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창자를 끊어내는 심정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서서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을 비교하며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 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감염자들의 격리 능력을 보면 아베 총리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 등 주변국들에게 완패했다. 이제 일본을 보라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누적 감염자는 15,253명.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첫 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하던 때는 확진자가 4,400여 명이었는데, 그런데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확진자들은 약 3.4배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556명이 나와 버렸으니 아베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은 한마디로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무려 3.6%입니다. 3.6%.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확진자가 총 1,810명, 사망자는 255명이니까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2.3%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5월 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완벽한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땐 확실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길래 우왕좌왕 해대기만 하는 아베 정부를 향해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난달 6일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할 때 신종 바이러스 검사 건수를 하루 2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하지만 한 달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까지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7,000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게 되자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BNP 파리바 증권 고노 류타로 수석 경제 분석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33%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서는 긴급사태 선포로 있게 될 2달간 경제 손실이 우리 돈 51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나 아르바이트가 끊겨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학생들까지 긴급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선진국이라는 일본, 아시아의 유럽이라는 일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후진국처럼 보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일단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아날로그 사회 아닙니까? 아날로그 사회. 그러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도 일본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경직된 행정 시스템이라고 꼬집으며 21세기 세계 표준에 뒤떨어진 채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나 스마트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일본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확진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전화기를 돌려대고 있으니 즉 처음에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좀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확진자들이 급증하게 되며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나흘 동안 37.5도가 넘는 발열이 있어야만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아니 일본 아베 정부의 방역 대책도 지난 한 달 동안 변한 게 없을 만큼 너무나 경직된 조직 문화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위신을 중시하는 국가주의, 군국주의, 반인권주의. 이게 일본 아베 정부가 몇 달 동안 우왕좌왕해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뼈 때리는 글이라 꼭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작년 여름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 일본 숭배 의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던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반일 종족주의에 혐한론을 맹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은 인권 존중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아베 정권은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권 의식과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위신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에 기울어 있습니다. 일본 국민 다수도 이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방역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것은 한국인들이 반인권 의식과 국가주의의 힘을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방역 역량은 정부기구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도 관련됩니다. 한국은 식민지 통치를 겪은 나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스스로 독재 체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반면 일본은 패전 후에도 천황제 군국주의 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체제를 바꾼 역사를 갖지 못한 나라다. 그러니까 전우용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 아베 정권은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반인권주의에 기울어진 정권이라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는 아비간을 치료제로 쓰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 아비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도야마 화학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신종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데다가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 자신도 지난 4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아비간이라는 게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약인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밝혔을 만큼 탈리도마이드라는 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기형아 출산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 최악의 의약품으로 꼽힌 약물로 부를 정도고요.
더구나 동물 실험에서만 효과가 입증됐을 뿐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베 총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G7 정상들과 회의에서 아비간을 좀 사용해보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임산부들에게는 좀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나이 많은 고령층들을 위해 아비간을 투약시키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아베 총리와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바꿔본 적이 없는 일본 국민들이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결과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마치 식민지라도 되는 듯 비하를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도 어려운 사실은 후진국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